안녕하세요.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릭만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. 이번 시간은 1391번째 시간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화가 나서 한 말 이관희.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뭘 그러니.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하게 되는 말이다. 화가 나서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으니 마음을 풀라는 말이다.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다.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거나 앞에서 길을 찾는지 어물쩡거리는 차가 있을 때 참 화가 난다. 새로 이사한 아파트 2층에서 오밤중이 되면 지진이라도 난 듯 쿵쾅거려서 잠을 깨게 될 때 참 화가 난다.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또 말만 많은 말을 했다가는 조간신문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짜증이 난다. 그럴 때 대개는 평소에 안 쓰던 막말 한두 마디가 튀어나오게 된다.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을 다 주워 담는다면 얼마나 될까?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화가 안 났을 때나 진리의 말씀이 된다. 일단 화가 나고 보면 콩으로 쓴 메주덩이가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도 메주는 팥으로 쓴다고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 사람의 심사다.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가운데서도 가장 진심이 하는 것은 아마 부부싸움 할 때 튀어나오는 막말일 것이다. 부부싸움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갈등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갈등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. 세상에 부부관계처럼 가깝고도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관계가 무엇이 또 있겠는가? 부모 자식 간의 관계, 형제 간의 관계는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한 핏줄을 나눈 가족이라는 천륜 속에서 결국은 대부분 갈등이 해소도 되고 봉합되기도 한다. 그러나 부부관계는 자칫하면 영영 깨어지고 말 운명 앞에 놓여있는 남남과의 만남의 관계다. 그러면서도 서로 좋아할 때는 혈연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부부관계다.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그대로 부부관계의 다정함은 그 부모라도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애정관계다.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으니 쌍방이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.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자칫 파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쌍방은 순간적으로 파경의 공포에 잠기게 된다. 부부싸움을 할 때 내뱉는 막말들이 하나같이 극단적인 언사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. 그것은 글자 그대로 단말마의 비명인 것이다. 부부싸움 할 때 튀어나오는 막말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보고 내뱉는 막말 정도가 아니다. 위층 사람들이 아무리 신경을 덜 쑤셔대며 쿵쾅거려도 부부싸움 할 때만큼 이성을 잃지는 않는다. 대통령이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또 철없는 말을 했다 해도 어찌 부부싸움의 심각성에 비기랴. 부부싸움 할 때야말로 사람이 평소 인격이라고 부르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것이었는지 백일화에 드러나고 만다.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던 조선시대의 얘기에는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지 않은가. 실은 부부싸움 한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망신살이 뻗칠 것이므로 그걸 더 경계한 말일 테니까. 그런데 그렇듯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길길이 화를 내게 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이 또한 어처구니없고 가엾기 짝이 없다.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 내지르는 소리는 알고 보면 당신 없인 못 살아요 라는 말의 단말마적인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지르는 소리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곧장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. 즉 당신을 그만큼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 부부싸움 할 때 내지르는 소리와 알파와 오메가가 그
그 전부인 것이다. 구리반지를 강물에 빠뜨렸다면 누가 그리도 분해하겠는가. 구리반지가 아닌 금반지를 그만 강물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리 쌩난리들을 부리는 것이다. 그만큼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파경의 공포와 실망도 그만큼 큰 것이다. 그런 절대 위기에 처한 마음을 저들 부부는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부부싸움 할 때는 질러대는 막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막말 속에 감춰진 비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. 당신 없인 못 살아요 라는. 술 취한 개라는 말이 있다. 술 취한 자의 은행은 개 짖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마음에 담아둘 것이 없다는 뜻이다.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 술 취한 개보다 더한 것이 있었으니 곧 부부싸움할 때 내지르는 막말이 그것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이르기 좀 붙은 유경험자 부부는 저녁에는 온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싸우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정하게 옷 차려입고 나들이를 나간다. 저녁에 내지른 소리들은 다 개소리들이었으니까. 그러나 부부싸움이 아직 초심자인 부부들은 심각하다. 그들은 아직 막말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들을 줄 모른다.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결국은 사느니 안 사느니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이혼소송까지도 불사하게 된다. 아, 화가 나서 한 말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. 추석이 다가온다. 1년 중 가장 사람이 보고 싶어질 때다.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일수록 더 후회스럽고 그래서 더 보고 싶어질 것이다. 집 나오기 전에 담아놓았던 김치도 벌써 다 떨어지고 없을 텐데. 삼천리 금수강산 둥실둥실 보름달이 떠오르는 곳마다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뭘 그러니라는 말 한마디가 용서와 화해의 달빛으로 가득가득 비추이게만 된다면 올해도 다시 한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추석만 같아라 라는 복된 명절이 될 텐데. 끝. 좋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